구청에 낸 서류를 잃어버린 뒤 다시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되레 엄포를 놓는 황당한 행정, 고발합니다.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연내 투자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에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놓고 노조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이 낸 서류를 구청 공무원이 잃어버린 뒤 다시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꼽혔던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2년 전 제출한 3,000페이지 분량의 재무 관련 서류를 다시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황당하죠. 저희 같은 회사들도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데 그나마 관공서에서 서류를 2년 만에 분실했다, 잊어버렸다. 그걸 다시 서류를 만들어주라. 안 만들어주면 제재 처분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A씨와 같은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29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혐의 위반 업체들에게 광산구가 지난 2015년 소명 서류를 받은 뒤 행정처분이나 종결 처리를 해야 했지만 내내 방치하다 서류를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입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이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 문서고를 뒤져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특권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업무 처리를 재촉하자 조급해진 광산구는 서류를 다시 못 내면 영업정지에 등록 말소까지 하겠다며 이제서야 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업무를 이렇게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는 그때도 시간적인 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양도 많고 근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그냥 업체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냥. 공무원이라는 그 갑을 이용해서 갑질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광산구가 허술한 행정으로 기업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짓겠다던 중국 조이롱 자동차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할지 가물가물하기만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미뤄지는 데다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내 인증 절차를 위해서 들여온다던 조이롱의 시험 차량은 현지에서 성능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10월 이후에나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국내 인증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인증을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광주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고 조이롱 코리아는 밝혔습니다. 2만 대 공장이 필요할지, 1,000대 공장이 필요할지, 5,000대가 필요할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증 후에 이제 마무리 지은 다음에 국내 시장 조사에 걸쳐서 이제 사업 계획을 마무리 확정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만 대를 포함해서 연간 1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겠다던 지난해 MOU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올해 안에 전기차 신차종을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종은 소형 버스와 택배 트럭 등으로 조이롱이 계획 중인 차종과 겹칩니다.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에서 조이롱 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광주시나 조이롱 코리아 입장에 봐서는 저는 큰 악재라고 봅니다. 조이롱이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안 된다. 광주시와 조이롱 코리아는 중국 조이롱의 투자 의지가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투자 일정이 자꾸 지연되면서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들의 관심은 단연 고용 보장입니다. 하지만 매각 방식에 대해선 노조원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외 매각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일로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고용 보장입니다. 고용 안정 없는 부실 매각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박상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부정적인 일로조는 중국 더블스타가 고용 보장과 설비 투자, 먹튀 방지 등 5대 요구안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매각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고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공장의 안정적인 미래 발전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가 돼야 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해달라며 광주시에 건넸습니다. 여러분들의 뜻,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도 함께 보태서 이렇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일로조 내 다른 계파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타가 기술 먹튀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매각은 매국적 적폐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건실한 국내 기업 인수를 통한 고용 보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해외 매각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추미애 대표의 면담 요구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매각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산업이사회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채권단이 제시한 사용료율 0.5%와 의무 사용기간 12년 6개월을 수용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료율 지급 방식을 두고선 채권단과 또다시 이견을 보여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도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2.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월 사측과 올해 첫 임금 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멀쩡하던 어린 전복들이 하루아침에 이상 현상을 보이면서 폐사하고 있습니다. 먹이판 위로 올라와 죽는다는 벽오름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축구장 1개 크기의 전복 집회 양식장. 2, 3cm 크기의 어린 전복으로 가득해야 할 수조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한 달 새 600만 마리 가운데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야행성인 어린 전복이 먹이판을 타고 올라오는 벽오름 현상을 보이다 그대로 폐사한 겁니다. 올해는 벽 받고 올해는 너무 심해요. 또 올라오고. 지난달 이후 전복 집회장이 몰려있는 전남 650여 곳 중 줄잡아 20% 이상에서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전복 벽오름 현상이 처음 확인된 건 10여 년 전으로 해마다 평균 5% 안팎의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한순간이거든요, 이것도. 전복이 하루 다가되게도 한순간. 어린 전복 등에 호흡 구멍이 생기는 생리적으로 약한 시기에 먹이 변화, 밀식, 수온 상승 등이 얽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어민들은 먹이 제한과 수조 청소 등 피해 줄이기에 안간힘이지만 원인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체력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광주근로자 건강센터 등에 의뢰해 시내버스 종사자 1,886명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 체지방률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연성과 순발력도 크게 떨어져 일반인이 11.7인 유연성 조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들은 절반 정도인 6.4에 불과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또한 모든 나이대에서 일반인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실시 설계 용역업체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어제부터 2호선 1단계 공사 토목 분야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본부는 1단계 구간의 실시 설계를 총 3개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량 기지와 정거장의 건축 분야 실시 설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2일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극장과 소극장의 무대 장비와 기계 장비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총 사업비는 2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은 지 26년이 지난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이 낡아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전남도청 원형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전담반이 출범했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시 언론인 등 13명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한 TF는 관련자 구술, 건물 원형 배치도 등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모을 계획입니다. TF는 또 군 당국과 사법 정보기관이 소장하고 있을지 모를 문서 등도 제출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광주 선창초등학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늘 캠페인에는 자치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등 하굣길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하굣길에 발생한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가 정책 공유를 통해 미래 세대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개 지자체는 청춘도시 정책 한마당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보육과 교육 분야 우수 시책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